저는 이제 배지 무새입니다. 아, 정치하려면 무조건 배지 달아야 된다. 배지 앵무새는 무새. 맞아요? 카멜레온 아닙니까? 무새가 너무 많이. 입틀만.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파게 해주세요! 마이크 네. 빨리 끼우세요. 배지 무새. 마이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이 안 나가. 아니 저를 걱정해줘야지. 마이크를 걱정하시고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 괜찮으세요, 소장님? 네, 오늘은 웬스데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셨던 코너가 있는 날이죠. 수요일엔 김과장, 우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먼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준희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과거형이에요? 뭐가요? 좋아하셨던. 요즘 안 나와요, 조회수가. 그게 앵커 탓이지. 어떻게 패널 아니, 탓이에요? 제가 뭐 패널 탓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예전에 인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탓이죠, 물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알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예전만 못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최은규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람 탓도 있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대역 죄인입니다. 네네네네. 개편 1순위라고 들었습니다. 아유, 개편할 힘도 없. 우리는 폐지예요, 그냥. 무슨 개편이야. 바로 칼같이. 바뀌면 폐지입니다, 우리. 네네네네. 자, 오늘 김 과장 이슈는 분명히 흥미로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러면 저희도 뭐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준희 평론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핫하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이슈는 뭡니까? 장성철이다. 네. 이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안 돼. 뭔 장성철이에요. 예, 이게 다 장성철 때문입니다. 이 장성철 우리 소장님께서 네. 파괴 지왕이에요. 파괴 지왕. 예, 예. 장성철 방송하시는 데가 네. MBC거든요. 네. 네. MBC 지금 다시 방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재승인. 네, 그리고 CBS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중립적이어 여겨졌던 CBS가 지금 선방심위로부터 두드려 맞고 있어요. 편파 패널에 부르고 있다. 그리고 JTBC에 나와가지고 지금 JTBC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 닥쳐주시고요. 자, 우리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네.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이슈에 대해서 항변해야죠. 뭔데요? 그 MBC나 CBS 네. 저 때문에 뭐 이렇게 법정 제재 맞거나 네. 아니면 경고 먹은 건 없어요. 명시적이진 않다. 네. MBC도 다 저는 하나도 걸린 거 없어요. 진짜. 뭐 근데 왜 CBS도 위태로운 그냥 거예요, 경고. 그런 프레임을 갖고 나를 빠뜨려서 자기가 다 찾으려고. 악의적으로. 와 너무한다. 아니 근데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님 보실 때 지금 제일 정치권 핫 이슈는 뭡니까? 그걸로 이재명 대표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대표의 뭐? 아니 지금 공천을 저렇게 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분란이 많이 보여지고 네. 총선 전망이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음. 이재명 대표 총선에서 네. 어느 정도 성과가 못 이뤄내면요. 뒷날을 기획하기 쉽지 않다. 그냥 막 나올 뻔했는데 잘 자제시켜 주셨어요. 아주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핫 이슈는요, 제가 아까 뭐 농담처럼 네네. 얘기했지만 지금 핫 이슈는 조국 혁신당이다. 조국이다. 네, 조국이다. 조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근데 실제로 진짜 저희도 이제 뭐 여러 이슈들을 이제 다루면은 그 조각 영상들 가운데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영상들이 조회수가 비교적 잘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이준석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준석으로 다 깔았어. 조회수다가 이제는 조국 코인이야. 조국 코인에 빨리 빠져들자 우리 조국 코인. 저희가 그래서 썸네일에 한때는 왜 이준석이 매일 등장했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조국이다. 조국이다. 자주 등장합니다. 칼라도 트루블루로 바꿀 거예요. 빨리 바꿔. 빨리 바꿔야 돼. 네. 그럼 조국 대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랑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한 거로 봐야죠. 아유 우리는. 완전히 손가락 걸고 도장 찍었죠. 도장까지 찍었습니까? 그럼요. 동지라고 그랬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아니 그러면 저 비례 연합정당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본인들 비례위성정당이 있는데 네. 조국 혁신당하고도 선거 연합을 하겠다라고 본인들 1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대변인이 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네. 이번에 선거 연합한다고. 네. 뭐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네. 조국 대표의 입장을 각각 나눠서 이제 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다릅니까? 네, 왜 네.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을 계속 하락하고 특히 이제 호남이나 막 이런 데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네. 갤럽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사이에 1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갤럽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한 주 사이에 에이, 빠졌어요. 그렇게 빠졌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갤럽이 2월 27일에서 29일 네. 이제 이거 여론조사 한 건데 네. 호남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건데요. 53이었는데 그 전주가 67이었어요. 호남에서. 네, 호남 말하는 거, 호남. 아. 한 주 사이에 14%포인트가 빠진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네. 한국 갤럽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호남에서. 그러니까 응답률이 26으로 그 전주보다 10이었거든요. 1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호남이 흔들리고 있다. 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조금 예. 철회 내지는 약간 보류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 파동의 영향이 있고 지금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호남이 네. 난리가 났어요. 네네네. 뭐냐면은 뭐 꼭 이재명 뭐 친명들을 꽂는다 그런 거보다도 네. 이 방식이 계속 바뀌어요. 누가 이의 제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계호 의원 단수 공천했다가 경선 붙였다가 이틀 만에 또 단수한다라고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든지 맞아. 뭐 3자 경선을 붙였는데 지금 뭐 아니 다시 뭐 아니고 뭐 권양혁 뭐 다시 이제 뭐 단수했다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공천 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친문들이 강하게 떨어져 나가고 야권 결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는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려면은 네. 조국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우 선명한 색깔이잖아요. 오히려 간절한 게 더 아쉬운 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예요. 윤석열 조기 퇴진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여기리하고 손을 잡으면은 정권 심판론이 같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친문들이 이탈을 할 조짐이 있는데 온건 네. 지지자들이 그거를 이제 더 강성들과 손을 잡아서 대오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표는. 네. 조국 대표는 어제 조국 대표가 예방을 하는 자리였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덕담을 했어요. 전국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서 민주당이 승리하길 바람핀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덕담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1대1 구도를 형성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위협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지역구 후보 다자구도 안 내? 지역구 후보 안 냈고 민주당이 후보 있는 데는 절대 안 내고 네, 우리는 네, 네. 비례만 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권과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탈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길을 터줬다 이재명 대표가. 마음 편하게 찍으셔도 된다. 2020년 사례 짧게 말씀드리고 2020년에 열린민주당 포지션이 지금 조국신당 혁신당 포지션이에요. 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강성지가 층들이 딱 이제 선수들이 가니까 네. 민주당에서 여기는 자매정당 아니다. 자매정당 쓰지 마라. 여기서 당선된 사람들 합당 안 한다. 선긋기. 입당도 안 할 거다. 절대 네. 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 민주당 유튜브들이 좀 갈렸는데 특히 이제 좀 민주당 지지자들 여성 지지자들 많이 보는 김어준 쪽에서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네. 더불어시민당을 강하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열린민주당 선수들을 막 아쉬워하고 막 네, 화내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5.4가 나왔어 그때. 그 공천 파동도 없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딱 덩어리 가지고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손까지 잡아줬으니까 이건 무조건 비례 두 자릿수 갑니다. 10% 넘어요. 아, 이제. 무조건?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10% 선거 넘어요. 전략상 이제 박홍근 비례연합 추진단장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본인의 아니면은 민주당의 진짜 네. 비례정당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당대표는 우리 선거연합하자고 조국 조국 혁신당과. 혁신당하고 손잡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전체가 공천부터 선거 전략까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 헷갈리지 않아요? 너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아니, 막 여기까지도 편이 분산될 큰 거예요. 그림 안에 혹시 있는 건 아니에요? 표가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면은 자신들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당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 왜 거기다 외공천하고 다른 연합 세력 그 사람들도 당선시켜줘야 되는데 네.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비례연합정당 왜 만들어요? 그거랑 조국 전 장관은 저한테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왜죠? 조국 전 장관이 사진 네. 찍어서. 저랑 사진 찍은 거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 다음에 네.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어요. 와 모든 게 다 장관들 때문이네.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와.
보름 전에 저랑 딱 걸 찍고 나서 입상승했다니까. 아니 그래요? 그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보지 마세요. 진짜라니까. 실제로는 제 표정보다 한 20배쯤 더 한심하죠. 진짜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고 아마 가는 길에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한번 올릴 거예요. 영향이 있어요. 욕하면서. 구독자 오를 수 아니 있으니까. 근데 저는 네. 그 영향이 첫 번째라고 보진 않지만 영향이 없진 않다라고 봐요. 진짜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좀 쓰지 마,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나 진지하게 진짜, 얘기하시니까. 진짜 진짜 팩트 같아. 진짜라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지만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달관했다라고 하나 유연해졌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장성철 소장이 거기에 페이스북 같이 사진 찍은 사진 올리면서 네. 나를 그렇게 비판했지만은 맞아요. 장성철 소장 어떻게 반갑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아요. 지지자들의 댓글이 쫙 봤어요. 제가 네. 궁금해가지고 저도 봤어요. 장성철 욕하는 것도 많지만은 네. 조국 교수님 역시 대범하시네요. 그러니까. 중도보수 맞아. 포용하고 막 그 이런 말 거. 그 말이에요. 보수 참칭까지 포용하는 어떤 대범. 윤석열은 윤석열하고는 전선을 긋지만은 그 외에는 모두하고 손을 잡겠다라는 참칭도 일종의 품는다. 시그널, 참칭도 품는다. 이 정도라면은 짜가도 그게 품는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 그런 거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얘기해버려가지고. 아니 저도 댓글을 봤는데 네. 제 욕은 별로 없더라고요. 너는 왜 장성철하고까지 사진 찍냐 막 그런 댓글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는 와 우리 장관님 대인이시다. 품는 사람. 정치력 쩐다 막 이런 거. 아니, 그런 의미는 가능하겠네. 의도적으로 본인 욕을 지금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욕 굉장히 많았어요. 장성철 같은 소인배까지 품으시는 장관님이 대단하시다. 저런 X, 쓰, 에, 뭐 이런 네. 욕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았다. 뭐 대인이 소인을 품어야지 그럼 욕하는 거야.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 또 강 건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조홍천 전 의원 이런 얘기, 조홍천 의원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은 조국의 강에 다시 입수를 했다. 예. 그렇지. 숨 참고 럽다이브를 했다. 이런 의견은 동의를 하십니까? 자,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예. 괜찮아요. 저쪽은 탄핵의 강으로 빠져. 국민의힘이요. 피장파장이야. 어. 탄핵의 강 조국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더 싫은가를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이 누가 좋은가가 아니라 네. 저쪽은 윤석열과 박근혜의 세력들 너무너무 싫어. 이쪽은 뭐 이재명과 조국의 세력들 누가 더 싫은가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네. 예. 아니 근데 민주당의 전략만 보자면 민주당은 사실 조국과 손을 잡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지지한 민주당이 지지인 그러니까요.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건 조국 혁신당의 도움은 될지언정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네. 어제 만나가지고 그런 메시지와 그런 이미지를 준 것 자체가 네. 선거 전략상 맞는 것이냐라고 저는 처음부터 비판을 요거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은 뭡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해가 되는 정당이 아니에요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미래보다는 그래서 조국 신당 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거야 이제 비례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조국 신당으로 오는데 단순히 이게 이쪽에서 이쪽을 가져오는 재료성 게임이 아니라 일부는 더 이제 지지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찍겠냐라는 거예요. 지역구는 어쨌든 조국 신당을 찍어도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비례는 조국 조국 신당. 신당, 예. 지역은 민주당. 예,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예. 투표를 안 하실 수도 있는 혹은 관심이 없는 이번 선거에 정말 짜증났던 사람들이 조국 이러면서 이제 투표장에 나가게 되면 비례는 조국을 찍고 그다음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예요? 줄여서 맞아요? 지민비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비조. 그때 예, 신장식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했죠. 지민비조. 지민비조 입에 붙진 않아요. 네. 근데 그랬더니 어쨌든 계속하면 붙는다고. 뭐 어쨌든 네. 그런 전략이라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중도층이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중도층에서는 조금 아직도 좀 거부감 있는 거부감이 분들이 있을 있는 거예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가 저쪽이 탄핵의 강으로 빠져들면서 대충 다 상쇄가 되는 분위기.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로 둘 다 싫으면은 네. 투표 포기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뭐냐면 네. 윤석열 정권 정말 싫어 이번에 심판해야 돼라는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조국 혁신당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아도 이번에 나와서 투표해요. 문제는 연성 지지층과 아까 말씀하신 중도층인데 그분들은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날뛰나?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해? 민주당도 이거 실망이네. 안 할래.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지난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 안 좋은 것 같아. 정권 바뀌기 전에도 사실 이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양분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적극적 지지층과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과 사이에.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아서 더 민주당에 표를 주실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 그렇게 손을 잡아서 오히려 떠나실 분들이 더 많을지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플러스인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저는 아니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만약에 잘 하고 있었으면 지지율이 잘 나왔으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지금 지지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마다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전에는 조국이란 이름만 나와도 되게 손사래를 치면서 거리두기를 했는데 네. 태도가 지금 완전히 돌변한 거잖아요. 네. 그거 분명히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무르익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좀 끝나고 지지율이 회복할 때쯤에서 저런 모습 보이면은 그때는 시점상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어려우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 지도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문제는 자기인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래. 지지율을 끌어올릴. 그게 결국 생각해낸 게 조국 혁신당과 함께하는 모습 보이자라는 건데 시점과 의도가 별로 그게 썩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상대적으로 더 이득을 보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에요. 이거는 그럼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도 똔똔이든지 소위 말해서 아니면은 약간의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감정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죽어도 싫다 뭐 이런 것도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심판받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 징역. 이게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게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장성철 소장님처럼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미 그러니까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징역 2년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인 상황에서는 이게 조국에 대한 어떤 비토는 이미 다 반영된 거예요, 이쪽에. 예,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번에 정권을 내주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조국 때문에 죽어도 민주당을 안 찍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조국 신당에 이를테면 표를 안 줄 수는 있겠죠. 부정적인 건데 조국하고 혁신당하고 이렇게 느슨한 연대를 한다고 해서 정권 심판을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도 안 줄까? 뭐 이거는 그게 조금 많이 약화됐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는 거예요. 네. 정치에서 제일 위험한 지도자의 유형이 저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요? 그때 조국 혁신당이 창당대회 할 때 분위기 한번 봐보세요. 거의 종교 집회 같은 거예요. 그 일산에서 네. 있었던. 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바라볼 때는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이 가미가 되어야 해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라도. 근데 그 조국 전 장관과 신장식 변호사를 지지하는 분들은요. 맹목적이에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정치 집단화가 될 수 있다. 반대 쪽에서 이제 보신다면 조국 장관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광신도처럼 지지하게 된 게 아니고 정권이 혹은 뭐 윤석열 뭐 검찰이 그렇게 탄압을 하고 하니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원래는 그렇게까지가 아니었으나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험하게까지 하는 걸 보니 우리는 이 사람 지키기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열성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분노고 원한이잖아요. 정치를 분노와 원한 가지고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정치는 어쨌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사적인 보복을 갖고 정치를 시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와 원한으로 정치를 하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또 우리 대통령님을 꺼내시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제가 근데 재밌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조국 그 혁신당에게서 가장 우려했던 건 비례정당인데 아주 이제 극단적일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조금 과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라인업을 보면 영입 인재들을 보면 되게
되게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평범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아주 잘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요? 그러니까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도 이번엔 영입 인재로 들어오고 구글에서 있었던 그 뭐 워킹맘 출신의 이정훈 씨가 네네네. 그분도 뭐 오고 그다음에 김영현 전 법제처장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극단적일 것 같았던 그 이미지가 많이 순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입 인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례 라인업에 상당히 고심이 있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의 어려움은 뭐냐면 그 옛 통진당 세력 들도 이제 여기 비례에 같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다. 민주당 그 비례 라인업에. 네네네네. 그리고 또 다시 비례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런 부정적 평가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민주당 지지자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이 꽤 있다는 네. 얘기죠.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제 용모 주변에도. 의원. 예, 예. 제가 뭐 이게 용모 의원이야. 용의원이지. 용 씨가 몇 명이나 있다고 의원진에. 많지 죄송합니다. 네네네. 특정할 수 아, 왜 이렇게 없으니까. 오늘도 다들 용감하세요? 저한테 왜 아니,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는 네. 정확하게 실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저는 그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 예전에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은 네. 비례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네.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그러면은 가장 욕먹을 거는 김종인이고요, 일단은. 그렇죠. 네, 정당을 돌아다니면서 이 비례. 많이 먹긴 했죠,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비례 5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게 한쪽은 너무 형편없이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선거 방식의 제도의 방식 차이고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한테 아쉬운 거는 비례를 2번을 하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것들을 좀 상당수 잘 지키고 있지 않다. 용해인 아니 의원이, 왜냐면 예. 저는 뭐 처음부터 비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역구를 굉장히 강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아, 중간에. 여기 광주 출마 얘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상황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납득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배지 사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진보 연합이란 거를 만들고 그거의 네. 대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나름의 명분이 뭐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근데 그거를 그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입장이 바뀌면은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그게 좀 부족했다. 지금 제가 보면 아직도 좀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 네. 예, 그런 게 필요한 왜 것 같아요. 비례에 다시 나가게 되는지. 어쨌든 이제 말을 이제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례대표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 세력들이 이제 지역구만 막 선거하다 보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혹은 뭐 어떤 분야에서 꽤 뭔가를 이루신 분들 혹은 뭐 이 당의 가치를 실현해 주실 혹은 뭐 그 당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만한 분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비례대표라는 분들 이제 모셔서 각 분야의 전문가든 아니면 상징성 있는 분들 모셔서 의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비례대표의 원래 목적인 거죠.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 우리는 같은 그런 경우는. 식으로 이제 운용이 직능. 돼 왔죠. 네. 직능으로. 소외되고 약자 이런 네네네. 분들이 기회가 지역구에서는 없고 뭐 이러니까. 네,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비례로 배려해 주는 건데 네, 네, 네. 저는 이제 배지 무새입니다. 아, 정치하려면 아. 무조건 배지 달아야 된다. 배지 앵무새는 무새. 맞아요. 카멜레온 아닙니까? 무새가 너무 많이. 입틀만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파괴해주세요. 아, 마이크 마이크 꽂아주세요. 빨리 끼우세요, 그거. 아유, 배지 무새. 마이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이 안 나가. 아니 저를 걱정해 줘야지. 마이크를 걱정하시고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 괜찮으세요, 소장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용해놓은 뭐 저는 네. 그분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정치 네. 가치 철학 동의하지는 않지만 본인 정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죽을똥살똥 배지 달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운 건 아니고 네. 진짜 정치인의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5월, 4월 11일까지는 막 비판하겠지만 이제 4월 11일부터는 용해인 의원의 위상은 천양지차예요. 그렇죠. 재선 의원으로 네. 의정 활동을 할 테니까. 일단 달면 3.75g 배지가 네. 아마 뭐 한 300톤, 400톤. 한돈이에요, 그게. 한돈이 아니라 3.75g 배지 무게가 그러니까 3.75g이 한돈 아니에요?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 그러니까- 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금은방이에요. 한돈 정도는 있잖아요. 안 되네요. 네. 국회 후생관에서 파는데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네. 지금 본인 정치를 하고 싶어서 네. 저러한 모습 보이는 것도 대단한 정치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달았으면은 네. 그쪽 집단에서도
야, 너 한 번 했으니까. 다음 차순들이 다른 기다리고 사람 있긴 해야지. 해요. 근데 그거를 다 물리치고 지금. 와, 저도 그 대단한 부분에서는 놀라웠어요. 어마어마한 거야. 와.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 네. 옳다라는 게 아니라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높이 살만하다. 그거는 뭐 누구 네. 생각하죠? 자, 그럼 민주당 그 공천 관련해서 민주당 요거 하나만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권향엽 뭐 부실장인가요? 네. 예, 이분이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사촌 논란, 뭐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여사의 뭐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으로는 비서를 했다는 이분을 단수 공천했다가 지금 이제 물르고 이번에 경선 다시 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긴 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이거 계속 비판하고 다녔었는데 예. 민주당 쪽 인사나 그쪽 패널 분들이 자꾸 뭐가 잘못됐냐고 막 항변하길래 예를 들어줬어요. 자, 봐라. 국민의힘에서 강남이나 부산의 가장 좋은 지역구에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당직자 20년을 하고 청와대에 있다가 2022년에 김건희 여사 비서실에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부산의 가장 좋은 지역구에다 공천을 주면 당신들은 비판 안 하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방금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고요? 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말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한 말도 못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자신들도 문제점을 다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자꾸 뭐 가짜 뉴스다, 뭐 네.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 좋은 경력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김혜경 여사와 연관이 없었다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 좋은 지역의 단수로. 네. 다른 왜 지역은 왜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왜 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그러한 비판을 받게 한 것을 자초한 것 자체가 문제다. 약간 한 3번 정도 쿠션 넣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아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일단은 공천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가 됐든 별로 잡음이 안 나오면은 되는 거고 잡음이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인지되느냐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어떤 게 진실이냐 사실이냐보다는 네. 이제 제가 뭐 저는 과거에 저널리스트였고 그게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이 정치판에서는 어떻게 인지되느냐가 사람들한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은 말씀하셨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 하나.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수 공천을 줬다가 또 경선을 가기로 했잖아요. 네. 뭐 본인이 이제 나를 경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의원을 서동영 의원을 설득해가지고 반발을 안 하게 하든지 뭔가 뭐 뒤로 뭐 딜을 하든 뭐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지금 호남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잡음이 많아요. 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좀 복잡하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친명을 꼭 꽂는 문제가 아니라 네. 원칙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불만, 저 사람도 불만, 뭐 소병철 의원은 아예 본인이 불출마하면서 특정인을 저격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막 난리 부르습니다. 네.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어저께 얼마나 민감했냐면은 네. 저한테도 민주당 인사가 카톡을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살해라? 살살해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설명과 해명 뭐 왜 이런 나한테는 왜 안 것들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가망이 없는 거고 나는 그나마 들어는 준다. 말이 들어는 통한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금. 그래요? 예, 예. 그렇다 해고요. 저도 다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좀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여성 의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맞네. 민주당의 당규상 네. 여성 공천을 30%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공천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떤 성별 안배 뭐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라서 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뭐 김혜경 씨의 뭐 부실장이 4명이었고 실제 뭐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직접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30년 당직 생활을 했고 인재균형 비서관인가? 네. 맞나? 균형 거기 비서관. 그거 이제 했고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는 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닌데. 제가 민주당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그래요? 조금 뜬금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전략 공천을 줄 만한 인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 솔직히. 설득력이 좀 약했다. 뭐 그런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잡음이 생긴 거 맞고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한겨레의 기사 표현에 따르면은 전략적 분노를 했다. 전략적 분노. 예, 지금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이렇게 뭐 한동훈까지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두면은 끊임없이 당하겠다. 저쪽 프레임에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당내 갈등으로 지금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선을 외부로 만들겠다. 네.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긋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다. 네, 네, 네. 이것도 웃긴 전략이죠. 지금 이 사람 공천 준다고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웃긴 전략이라고 했으면 좀 웃으면서 좀 해주세요. 내부에서부터 지금 막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동훈과의 각을 세우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네. 누가 이런 전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좀 큰일 났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서동용 의원 씨랑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화를 하는데 너무 웃겼던 게 네. 이분들은 거긴 또 웃으면서 해주시고. 너무 웃겼던 게 근데 이분들은 정말 너무 뜬금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권향엽 님이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적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리고 여성 지역 갑자기 여성 전략 지역이 됐잖아요. 여기가 네. 여태까지 그럼 30%를 준다고 하면 전국이 다 그런 기조로 갔었어야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더 놀라운 건 이 그 김혜경 여사의 이 부실장 역할을 했다는 걸 몰랐대요, 이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그 이력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뒤늦게 기사가 나온 걸 보고 뭐야 이런 이유였어 이제 이래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서동영 의원이 그러면 정말 진짜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제 정말 불이라도 지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컷오프 되면 뭐 어쩔 수 다음에 없지.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여기는 착하시다. 강하게 항의를 하거나 막 당의 재고를 요청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당연히 분노를 하고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본인이 여기서 안 되면 막 사생결단을 내겠다 이런 분위기도 또 그래요? 아니었고 탈당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커져서. 그냥 다음번에 우리가 뭐 광양시장 선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강경파가 아닌데 최고위에서 이미 결정을 할 때부터 논쟁이 엄청 있었고 그런데도 하겠다고 전략공천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여당에서 여사 리스크로 나오니까 당에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그 당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 보면 그 가짜 뉴스 이런 얘기 언급하는 거 보면 네. 언론의 보도에도 지금 상당한 불만을 좀 네, 제기하고 언론한테도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근데 있어요. 뭐가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가 가짜 뉴스인지 사천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의 주장이고 이 그건 사람이 평가잖아요, 우리. 네. 가짜 뉴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붙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예. 그냥 뭐 정치인들이 네. 트럼프도 3만 번 거짓말하고 그랬거든요. 임기 중에 워싱턴 포스트 가다 세 보니까. 세 봤어요? 네, 세 봤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집요하다 역시 그러는데. 회사가 커야 돼요. 그 세분 직원이 따로 있었던 있을 거군요. 겁니다, 아마. 기사를 냈어요. 네. 트럼프가 4년 동안 제가 말하는 건데 트럼프는 뭐만 있으면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치인들이 못된 버릇입니다. 뭐 이거 여야를 할 것 없이 이거는 가짜 뉴스다. 나한테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되게 가짜 뉴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논란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 이 언론한테 탓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자, 하여튼 지금 민주당은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러나 이제 이 논란, 이 시끄러운 자분들은 이제 서서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터널에 네. 빛이 보이고 있는 오늘 거죠. 이제 박용진 컷오프 경선 여부 나옵니다. 오늘 나와요. 네네. 오늘 이제 그 친명 비명 간에 경선이 있었던 그 지역. 윤영찬, 박용진, 뭐 강병원, 뭐 등등해서 오늘 다 나와요. 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체력 보충하시면서 아르기닌 한 번씩 진짜 먹어도 될까요? 아르기닌.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리볼드 아르기닌이라고. 네. 아르기닌이 이제 우리 막 혈관도 막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예. 근데 리볼드는 뭐예요? 다시 두껍게. 혈관을 두껍게. 혈관일까요? 네. 활력을. 우리 활력, 체력을. 용기. 설마 19금 아니겠지? 피로 회복을. 네. 이게 아침에 먹는 약간 뭐지? 에너지. 네, 맞습니다. 아침에 커피 왜 드세요? 아르기닌 드세요. 안 이런 먹어요, 거 커피 대신 아르기닌. 아침에 밥은 왜 드세요? 맛있어요. 아르기닌 일단 드세요. 아침도 안 맛있는데 먹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꼭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진행자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전문가다. 근데 저도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이제 부끄러워요. 진짜
지금 이 장성철 소장이 나오는 방송에 보면서 장성철을 욕하고 싶다. 그러면은 빨리 구독을 하셔야 돼요. 아르기닌 드시면서 에너지 충전하시면서 저를 욕해 주십시오. 욕하려면 구독하고 욕해라. 그러면 구독해야지 장성철이 나올 때 바로 보면서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빨리 욕자로.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알림까지 드시면은 해놓으면, 손가락 힘도 강해져가지고 구독도 꾹 누를 수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와! 막 힘이 생긴다 막. 아유 고맙습니다. 우와! 덥다. 이거 먹으니까 네, 바로 덥네요. 후끈후끈하죠. 네. 네. 와, 효과 짱인데. 좋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맛있어.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공천 얘기 이제 한번 좀 가볼까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했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논란이 이제 막 커질 때가 된 거죠. 지금까지 쭉 눌려 있다가 이제 특검법도 저 이제 딱 끝났고 특검 뭐 표결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현역들 막 날아가는 그 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뭐 이제 현역들 컷오프 이 얘기하기 전에 네. 국민의힘 공천은 큰일이다. 100점짜리다. 큰일이다. 아, 큰일이다? 예, 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국의 강과 탄핵의 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탄핵의 강 때문에 가려진 게 하나가 있어요. 적폐들의 귀환. 적폐? 적폐요? 예, 적폐들의 귀환. 제가 누굽니까? 팩트를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근데 제가 어. 모셨거나 저랑 인연이 있는 분은 제가 윙크하면 좀 빼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태우 유형아가 어떻게 아르기닌 맛있네. 어떻게 적합니까? 해명하십시오. 자,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전략공천이고 도태우는 경선을 뚫었는데 예. 이분은 일단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부정선거? 박근혜 탄핵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는 아이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논란인데 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누굽니까? 충남 아산갑의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분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있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 클린 공천 지원단 변호사 3명이 충분히 검토했는데 공천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이거는 이태원 참사 같이 대형 재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지금 KBS에서 세월호 10주기 이제 다큐도 지금 불방되고 있잖아요. 네. 전혀 당에서 문제를 대해서 함정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네. 차장. 이분은 여론 조작에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지난달에 설에 얼마 전에 사면복권 됐어요? 사명복권 됐는데 이 사람은 공천 그 전에 신청했어요. 뉴스 이분이 본것 그-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약속 사면 아니냐라고 근데 본인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고 좀 어쨌든 대통령이 이게 심지어는 서울중앙지검 때 그 윤석열이 잡아 넣은 거예요. 본인이 윤석열 잡아놓고 대통령이. 예. 관대하다. 그리고 본인이 사면 너그럽다. 대통령에서 사면해주고 너그럽다. 공천 한동훈이 공천 주고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이게 진짜 대통령이 이번 네, 선거를 네, 통해서 꾸준하게 과거와의 어떤 화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들을 본인이 다 이제 해결하고 있다. 검사니 윤석열과의 결자이지. 그거는 본인은 과거에 화하지만은 이거는 국민과의 불화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네요. 정용선 전 아니 경기청- 아르기닌 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아니, 활력이 넘치네. 내가 이거 이 근처는 뭐 화가 나서 그래요.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 경찰 댓글 공작팀 운영해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또 풀어줬어. 이명박 대통령이. 충남 당진에 단수공천 받았어. 이분. 당진에. 예, 그리고 김진모 전 검사 이분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오랜만이네요.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유죄거든요. 네. 2022년에 말에 특사 받았어. 또 특별 사면해줬어. 그리고 이번에 충북, 충주, 서원에 단수공천 받았어. 충북 충주 서원 하실 때는 침 한번 삼키고 해주세요. 아, 예. 네. 자, 이거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청도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과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후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해. 본인이 잡아놓고 본인이 사면하고 지들의 공천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과거는 있자. 자,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건 네네. 같은 경우에도 임종득 전 군가안보실 2차장이 수사 대상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지금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다가 지금 단수공천 줬어요. 그리고 신범철 국방차관 이때 네. 장관이 외유 중이어서 차관이 사실상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신범철 평론가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이분도 지금 충남 천안함정갑에다 단수공천 줬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금 호주 대사로 보냈어. 왜 무슨 장관 국방부 장관을 왜 대사로 보냅니까? 호주 왜 대사로 왜 보냅니까? 호주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적폐들의 귀환이다. 이렇게 지금 이 공천을 못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며칠 사이에 다 벌어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비 올 때 오페스 버리는 거 있잖아요. 공장들에서 약간 이거를 며칠 사이에 이거 다 지금 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 소나기 내릴 때. 네, 이게 지금 무슨 공천입니까 이게 지금? 네. 그 이제 한 명은 잡고 한 명은 사면 받고 한 명이 공천 주는 그 어떤 공천 트라이앵글 이런 거는 균형 잡힌. 굉장히 호흡이 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고 네, 네. 무슨 잡음이 없는 공천인데 네. 이거는 명백하게 네. 특히 이제 국민들하고 싸우겠다. 과거에 하는 게 너무 미안했나 보지. 아 미안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소했던 게.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신의 과거의 검사 윤석열 한동훈에다가 부인하고 있다. 자기 부정이다.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네. 아유 한 2분 동안 폭주하시는데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아 없고. 이거가 아르기닌 효과. 확실히 이거 먹으니까 힘이 불뚝 누끈다. 네네네. 아, 장성철 선생님 빨리 폭주하세요. 침도 이게 튀는 이 힘이 엄청 세네. 네. 네, 넘어가시죠 이제 이재명 대표. 아, 왜요? 왜요? 아니 새누리당 출신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런 소장님. 적폐들의 네. 귀환이라는 평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공천이다라고 네. 분명히 3월 22일 날 대진표가 짜지면은 네. 재평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 공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용한 공천이 네. 저런 분들을 좀 감추는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으냐 맞냐라고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공천이죠. 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데 3월 22일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가고 대진표가 확정되면은 과연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 잘 된 거냐, 챙길 네. 거 다 챙겼다. 과거의 적폐 세력들 귀환이다. 어떻게 유영하 변호사 같은 사람을 거기에다가 공천 줄 수 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시끄럽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조용하니까 그냥 묻어간 거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떤 지지자분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은 민주당이 시끄러웠던 게 아니고 언론에서 민주당만 드립다 때려대니까 시끄러워 보이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아니 왜냐면은 네. 민주당이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반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의원 반발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처음 공천할 때부터 의원들이 반발하고 네. 불복하고 탈당하고 이러니까 기사 안 써요? 그 기사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음. 국민의힘도 물론 분신하신 분도 계시고 삭발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현역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없었고 오늘부터 이제 나오니까 아마 네. 국민의힘 공천 파동 혼란 뭐 이런 건 오늘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기 기사가 좀 시작을 나올 하겠죠. 거다. 네.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로는 이제 진보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게 30년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해도 좀 수긍이 갔는데 지금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울어진 운동장로는 얘기하는 거 그렇고 네. 그냥 친박연대 생겼다고 보면 그거 보도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공천 파동 나면은 옛날에 다 보도했어.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경선 관리를, 그러니까 공천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게 이 서사가 안 좋았어. 이게 가장 논란이 가장 점화가 됐던 게 박용진 의원 건이거든요. 네. 박용진이 하위 10%로 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이상한데 그 뒤에 이제 나도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전체 프레임에 다 들어간 거예요. 시끄러워졌고. 그럼 사실은 박용진 의원 건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위 10%가 나왔으면 이거를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봐도 이상하잖아. 이건 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박용진이 싫든 좋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한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파동 현역 의원의 반발에 네. 활용 점정은 경남의 K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남 K. 경남 K? 김영선? 아 K 의원이에요. 예스야 오야 그것만 K 얘기해봐. 의원인데 이분이 권력 핵심들의 공천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려고 지난 월요일 날 9시에 기자회견 하려고 다 잡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당분간 좀 상황을 보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네. 누르고 있는데 네. 이분은 아직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기자회견 하겠다는 건 그만한 어떤 뭐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자 주고받은 거, 뭐 통화 녹취 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바닷물을 좋아하신다고. 수돗물. 아니 그분 수돗물 좋아하세요. 수족물이 아니라 수돗물. 수족관물은 안 좋아하시고. 수돗물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막 이제 터질 수가 있죠. 물꼬가 튀었잖아요. 이채구 의원 다 탈당할 거야. 무소속 홍석준 출마하겠다고 의원도 했죠? 이거 뭡니까 지금 재심 실태공천 신청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반응이 오면 이분도 전격적으로 이런 공천 불만에 대해서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이제는 있다. 이거를 눌러야 돼요. 시간이 됐네 이제 공천 관련해서. 근데 이걸 누르면은 이제
확 김이 빠지는 거죠. 그냥 다른 현역 의원들은 반발할 사람들이 별로 네네. 없는데 이분이 저는 뇌관이라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이분 한번 모셔야 되겠네. 네. 어떻게 모시면 나오실 분이에요? 그래요? 수정본 하나 갖다 아, 친한 분이 모른 척하고. 친한 분이군요. 네? 친한 분. 아니요, 잘 몰라요. 아니 그럼 그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여러 공천 인사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좀 알고 있는 분은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많이 좀 알려졌잖아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다는 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그 탄핵했던 자신들이 탄핵했던 그 세력과 다시 이제 No. 그건 아니고 No.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네. 경쟁력이 셌고, 유영하 변호사 자체가 예, 거기다가 정무적 판단을 보여줬으니 조금 정무적인 판단. 아주 약간. 조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대구에서의 그 대구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호감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탁했겠죠. 유영하 변호사 공천 주세요, 진짜. 이 정도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조금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이만큼 한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배려해서 공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홍석준은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530여 회 방송 출연을 하면서 정말 정권 차원에서의 부당한 공격을 내가 온몸으로 다 방어했는데 장성철이랑 방송에 나가서 장성철한테 공격받으면서까지 자기가 방송을 같이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 뭐 여러 가지 법안도 많이 내고 네, 그건 열심히 억울할 것 했는데 같아요. 안 그러니까 되더라.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석준 고민에 논의를 계속했다고. 그렇죠. 되게 질질질질 끌었잖아요. 공관위원장이 논의란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줘도 되나? 안 되나? 경선 붙여볼까? 경선 되면 이영하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사이가 좀 험악해지는 거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 네네네. 옳지 않은 공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유영하 변호사한테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 박근혜 득표력이 있는 건가요, 아직도? 득표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상징성.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네. 대통령 사이에 네. 개인적인 관계, 대화, 부탁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중로에 공천받은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노무현 전 사실은 대통령의 사위.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간곡하게 여러 번을 아주 여러 부탁했다라고 차례 했다고.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박상원 변호사 예. 좀 공천 좀 주시라.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친노라는 세력이 이제 과거 20년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이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느냐라고 오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친박도 마찬가지. 좀 더 정치적 영향력은 특히 이제 대구에서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유일하게 챙기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친박은 없다라고 최근에 그때 얘기까지 했잖아요. 뭐 옛날 친박계들 출마하려고 하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친박도 없어. 하지만은 나에게는 유영하가 있어. 사실상 그런 거의 그 정도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이제 집사처럼 사실은 저 사람들은 봐요. 유영하 대 변호사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박근혜 집사다. 네. 뭐 이 정도로 보니까 이거를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될 거다. 워낙 여러 차례 찾아갔잖아요. 이제 그건 거고 결국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이번 선거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진영 총결집. 이게 이제 그게 이 민주당 컨셉이. 쪽에서는 네. 조국 뭐 손 잡고 뭐 다 잡는 거고 이쪽에서도 이제 뭐 다 잡는 거 이명박계 박근혜에게 다 잡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제 딱 이 성격이 지금 드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3지대가 갈 곳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유영하 공천을 만약에 이쪽에서 주면 이쪽에서도 뭔가 반대로 받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쪽이 뭐- 어디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동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줬어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예. 사적인 부탁과 약속의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러 갈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막 계속 이랬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그런 감정적인 미안함을 해소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2004년도서부터 군포에서 출마하면서 배지를 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진짜 10년의 유영. 2016년에 공천파동의 핵심이 유영하 때문에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네. 이 사람이 송파 갑에 자기가 여기 뭐 공천 받았다라는 식으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당시 김무성 당대표한테 그 사실을 보고 하니까
미친 X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이 사람 때문에 공천파 16년에 그러니까 저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사람만큼은 공천 안 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야 내가 아끼는 사람은 공천 안 줘 막 그래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웠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주연 사람인데 의지 한국입니다. 20년 만에 배지 달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진짜. 이제 달겠네요. 근데 그 왜 경산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오고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런가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그분 말을 안 들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집 안 사서?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코이노믹스. 고생 많이 코이노믹스. 했는데 최경환 전 부총리 근데 이제 여기서 대통령실 행정관 전 행정관 조지호 씨를 공천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공천을 거긴 누가 그렇게 가도 한 안 건가요?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여론조사 이게 유튜브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돌려봤는데 무소속 최경환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러니까 그냥 넌 네. 한번 출마를 해봐라 하고 기회를 준 거고 한동훈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그냥 그걸 출마해도 안 될 거예요. 국민의힘. 최경환 됐다 그래요? 이렇게 왜냐면은 넘어간 거군요. 그쪽 지역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의원이나 부총리로 있으면서 그 지역에 해준 게 어마어마해요. 도로도 닦고 많이 하겠죠. 네, 어마어마해요. 어떤 신도시보다 정말 훌륭하고 깨끗하게 해요. 동네를 그렇군요. 바꿔놨어요. 그게 이제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 경산은 최경환이 우리 가야겠네요. 최경환. 경산의 왕이군요. 아니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최경환 전 대표는 아주 훌륭하신 훌륭한 분이라서 배지 달고 오시면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뇌물만 하실 안 거라고 받으셨어도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면회 가셨었나요? 실형을 우리 받으셨는지. 홍영표 의원 탈당하나요? 면회 가셨었냐고요. 아니 야,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제 자기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막 뭐 이런 지역의 필요도 굳이 없어 보이는 무슨 공항이니 뭐 이런 것들 이제 엄청 좀 이제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면 3선, 4선, 5선 되면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고속도로 깔고 뭐 KTX 역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라 깎아먹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오르신 지적이에요. 정말 정영진 앵커님 같은 분이 네. 배지를 달아야 한다. 제가 다를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전 지역은 역시 근데 발전이 필요합니다. 조국신당으로 가시죠. 지역구 의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을 다음을 또 위해서 약속받으려면 네, 지역 예산 많이 끌어와가지고 그 지역 도로라도 하나 더 놓고 네. 뭐라도 하나 유치하는 게 다음번 재선 3선 하는데 큰 도움이 아니 돼요. 그래서 뭐 돈이 좀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결국 그 돈이 다른 데 꼭 기묘하게 써야 될 돈이 그렇게 빠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전의 자랑, 충청의 아들, 저 정프로가 해내겠습니다. 사제를 톱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제를 그래서 털어요. 조국신당으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 도둑놈이 허경영 씨가. 허모 씨가 얘기를 한 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예. 저 하나만 더. 그 서초울의 신동욱 전 앵커는 이분은 뭐 굉장히 줄을 잘 선 것 같은데 이게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딴 사람. 데로 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동우 들었어 얘기? 아니 얘기해 주세요. 딴 데로 가라 그랬더니 처음에 TK 가라고 그랬잖아. 아니 거기 말고 조금 수도권 험지로 가라 그랬더니 아니 나를 영입해 놓고 말이야. 나를 험지로 그 보내? 험지로 보내? 네. 나 그럼 저기 출마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저기 입당 처리하고 나 탈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강하게 버틴 거죠. 네. 그게 통한 거예요. 그렇게 버텨가지고 공천받은 사람이 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 신동욱 전 앵커랑 또 네. 한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동욱 전 앵커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걸어도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 JTBC에서 변호사 좀 근데 제 생각에는 의원이 되실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으실까 생각. 그리고 뭐 우리 또 JTBC까지 보시겠어요. TV조선 맞아요. 뿐인데 바쁘시니까. JTBC는 안 볼 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강하게 반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좀 주목되더라고요. 어쨌든 양지 강남 3구에 TV조선 출신이 2명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박정훈 네. 저기 앵커가 선박합에 그렇구나. 받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서초을에 네. 더 좋은 반면에 예를 들면은 이제 언론인 중에서 이번에 YTN 앵커 네. 허준석 네.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이분은 이인영 구로 가서 이인영인 거예요. 험지 그러면은 같죠, 험지. 국민의힘에게 TV조선이란 무엇인가, YTN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야 너 거기가 야, 험지가 YTN 너 험지가 잘못 갔어. 어이구 TV조선이네. 자 양지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노종면 앵커가 부천인가요? 노종면 앵커 부천. 부평. 예, 부평을 갔죠, 부평. 부평. 거기 부평. 전략공천 됐지. 안기령 그렇죠. 전 앵커가 네, 도봉 갔지. 민주당에게 YTN이랑 그걸 보면 약간 그 해당 언론사와 당과의 관계를 약간 유추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MBN
출신의 대변인도 정관제? 네, 이제 의정부가요? 거기 가지고 이제 경선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TV조선 앵커분들만 나 아주 비판하는 좋은 게 성명분했어 정광재가. 확실히 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확실히 어디 목소리를 내는 게 좋네, 그죠? JTBC 뭐 없나요 어디? 네, 없습니다. 고향정에 아니 이미 지난 김종혁 씨. 중앙일보. 네, 김종혁.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네요. 박성중 뭐 예, 있고 예. 이번에 또 저기 있잖아 한 명. 네. 친명 쪽으로 나오 이름 네, 갑자기 까먹었다.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렇게 따지니까 또 있네. 민주당이 이정원 많네요. 씨. 네, 많습니다. 이정 생각이 헌이지 이정원. 예. 그래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요? 네. 다 존경하는 선배들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TV조선에서 2명 그 출마한다고 했을 때 네. 부끄럽다고 성명 기자협회에서 성명도 냈어요. TV조선 기자들이 TV조선 기자들이 신동욱 저기 누구지? 박정훈. 박정훈 두 사람 부끄럽다. 네. 근데 부끄러운데 아마 당선은 기원한다? 환영한다. 비판받을 대목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네. 아마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선 안정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조선일보 그 여론조사 전문기자. 그렇죠. 홍 기자, 홍영민 기자.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비판을 받을 거는 같아요. 이분이 갈 때도 되게 갑자기 갔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갈 때. 거의 뭐 보장받고 간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장이 뭐 이렇게 쏙 좋은 자리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리도 아니고. 거의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군요. 환승. 네. 아, 조선 쪽이 조금 그러니까 이제 네. 조선 쪽으로 가세요 빨리. 저요? 네. 정영진의 거기 왜 가요? 조선 미디어. 이것이 정치다. 정정치다로. 네네네. 아, 그렇게 한쪽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한 게 결국은 뭔가를 이루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이제 네. 김준일 대표님이 잘 네.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제 공천이 다 끝난다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그리고 재인식 본선. 작업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제가 봐도 공천 관리를 잘한 거지 네. 공천 자체를 잘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랑 그 연합 뉴스였나요? 네, 거기 이제 네. 보도 보니까 그 여론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봤어요. 네. 그게 지금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낼 겁니다만 한 3%포인트 정도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오차범위 내라 뭐 이게 차이가 있다 없다 말씀드린 건 좀 부적절하긴 한데 여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벌써 저렇게까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싫어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 적후업이네. 그러니까 적합 후보 없음. 적후업이 제일 높네요. 이거 의미 없어요. 덕후어. 적시가 제일 높네요. 너무 의미가 있어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아니 뭐 대선 아직 뭐 3년도 더 남았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앞두고 뭐 지금 조사해봤자 좀 뭐겠어요. 저는 그냥 지금 정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두 사람이 당장 총선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인자로 이렇게 있는 거를 계속 눈에 볼까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벼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 전에는.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고 네. 이재명 대표는 총선 끝나고 당장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그러고 그 줄줄이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네. 아예 이제 어쨌든 지금 보수 정권이고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대선 전까지 대법 확정 판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스피드로 가면은. 예. 그러면은 아예 출마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에 그러니까 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입니다. 제가 네, 말하는 네, 모든 네, 건 네.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을 붙여서 보는 거는 그냥 호사가들의 재미 이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다. 예. 저희도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아, 예. 네. 장르만 호사갑니다. 네, 여기가 호사가들은 많으시니까. 네. 자, 그럼 끝으로 저 제3지대 중에 이제 서서히 조금은 미안한 이름이 되고 있는 할 얘기가 있어요? 개혁신당. 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냐고요. 할 얘기가 있어요? 없는데 쥐어 짜주세요. 네, 동탄을 출마. 화성. 저는 그 이준석 네. 대표가 네. 참 약속을 지키는 아주 올곧은 정치인이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2022년도 대선 전에 땡땡땡이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그러네. 그거를- 언젠가 반드시 지키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에 본인 약속 지구보다 지키기 큰 위해서 화성. 예.
거기에 가기 위해서 화성 동탄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그동안 일반된. 던졌던 떡밥을 한 번에 다 회수했네요. 지역구 출마도 반드시 드라마 하겠다고 하더니 와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출마지로 선택을 한 것은 참 용기 있고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그렇게 썩 인지도가 있거나 네.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 지역이 새로 가신 분들 네, 새로 가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승산이 있다. 열심히 하면 30, 40대 인구들도 많고 네. 그 30, 40대의 부모님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네. 교육 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네. 공약을 먼저 치고 나간 또 약간 것들 그런 것도 있죠. 보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네.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같은 선망. 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혁신당 분들이 지역구 나가서 얼마나 당선돼서 돌아올까 되게 회의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준석 대표 하기에 따라서는 네. 좀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둘 수 있겠다. 오. 그래서 네. 5월 30일에는 이준석 대표나 여야 각 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네. 많이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참관 아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의원으로서. 당청석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근데 비례무새셨잖아요. 예. 아니 이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아. 결정을 해봐서 했는데 뭐 제가 이제 계속 비례 가라 그러면 저만 이상한. 아쉬움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 많죠. 아, 비례무새로서. 엄청 아니, 그러니까 요 지금 네. 뭐 새로운 미래든 아니면 개혁신당이든 뭔가 이렇게 돌파할 뭐는 있어. 돌파할 어떤 계기, 돌파할 작전, 전략.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번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 한 번은 삼지대가 힘을 발휘하고 한 번은 못하고 이런 게 이제 번갈아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번은 삼지대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네. 여론조사도 대체적으로 보면 괜찮았고.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는 양당 심판론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가장 강했지만은 그 다음에 양당 심판론과 민주당 심판론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니까 양당에다 비토하는 세력이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네. 있었다, 25% 있었다 보면 되는데 한국 갤럽이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어디를 지지하겠다. 정권 지지를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 제3지대를 지지하겠다. 요거를 물어봤는데 1월 넷째 주에 제3지대가 24%가 나왔어요. 제3지대를 근데 이번 지난주에 16%로 떨어졌습니다. 네. 8%포인트가 한 달 사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3지대가 지금 뭐 같이 이제 침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당이 뭐 통합을 했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각자 약진하는 게 잘 안 되고, 이번 선거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양 진영 결집으로 지금 되고 있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세력 다 뭉쳐, 뭐 이렇게 옛날에 과거를 묻지 않을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 화성을은 해볼 만하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안 좋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사장, 그러니까 여기가 화성이라는 데가 네. 그 현대 이제 남양연구소가 있고요, 기아 자동차가 있고 삼성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한정민이라는 연구원이 84년생인데 이준석이 85년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나이로 상세하고 이쪽 현대야? 야, 우린 삼성이야. 이래서 삼성 연구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대에 이제 약간 틈박을 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준석 대표 그래도 방송에서 삼자구도에서는 제일 인지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도만으로, 왜냐하면 정당의 지지 없이 그리고 뭔가의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힘드니까 아니다. 정말 살아남으면은 이준석은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농담이 다음번 아니라 대선 출마해야지.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고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약간 어제 만났는데 농담식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필승 전략이 있다. 네. 여기가 지난번에 이원우 의원이 65%로 당선이 된대요. 화성을이 동탄 네, 신도시 굉장히 젊은 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민주당 지지 여성과 빨리 결혼을 해라, 여기서. 결혼을 하는. 아이고, 대단한. 수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레벨업. 아니, 왜, 이건 반 농담이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반농. 민주당 지지세가 그 정도로 강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약점이 2030 남성들의 지지는 높지만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지지가 약해요. 3040 여성. 뭐 예. 3040이든 뭐 근데 예. 이제 여기에서는 유세를 하려면은 예. 돌아다니면 만나는 게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신문이나 뭐 방송을 보고 이제 이준석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기는 직장인들은 이준석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성들 이제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그거를 이제 교육 특구나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 이 여성들이 비호감도가 정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선거가 돼 버렸어요. 그 지금 당장 결혼할 수는 없고 네.
뭐 약혼 안 되래, 정말 약혼. 진지하게 말하고 있어. 지금 당장 결혼하기 쉽지 않겠죠. 네, 한 달 여자친구 안에. 정도는 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차라리 뭐 차은우 이런 분과 함께 다니면 여성 공략. 아, 차은우요? 네. 아니 근데 여성들을 뭘로 여성들이 뭐 그게 무슨 상황이지? 다른 조건도 보실 텐데 남자들은 그렇게 유권자로서는 네. 여튼 이제 여심 공략이 굉장히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심이라기보다는 여성 유권자 정확하게는 여성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당장 돌아다니면 만나는 게 여성 유권자가 상당수예요. 낮에 돌아다니면은.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다 판단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여성 유권자가 좀 많은가요? 그 지역에서? 제가 숫자는 못 봤는데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제일 젊은 34세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애를 많이 낳아서 네. 10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만나는 거는 생각보다 30대, 40대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50대도 일부 있고 30대, 40대 남성과 여성들을 이제 어떻게 공략할 거냐가 각각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제가 말하는 거는 양당에 끼면은 여성의 지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이준석은 좀 희망이 없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줘? 여성- 옆에 서 있고 이렇게 에이, 서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도움되는 거 맞습니다. 여성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단. 얼굴 천재라며 본인이 아니, 얼굴 먹고 사는 거라며. 그건 맞죠. 여튼 살아날 구멍, 네. 솟아날 구멍이 지금은 이렇게 막 보이진 않는 그런 정말 또 상황이에요. 회의적이죠. 네. 근데 그거를 뭐 뚫고 나오면 뚫고 나오면은 진짜 의미 있는- 정치 천재야, 진짜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죠. 네. 정프로가 좀 도와주시면 남성표는 결집되지 않을까. 조용히 해주시고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쯤 틀어 막아주시고요. 이틀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민주당부터 국민의힘 그리고 제3세력의 뭐 신당들 등등까지 현재 상황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저희 오늘 방송 괜찮을까요? 네, 이쯤에서 끝내면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까 제가 조국신당 관련해서 비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꼭 참은 게 우리 방송 오늘 무사히 끝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입이 잘못 간질간질했어요. 들었으면. 그래요? 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거 뭔지 한번 그렇구나. 써주시기만 하면 안 네. 됩니까? 제가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됐어요? 얼굴 천재 안 하는 게 지변이란 맞는 댓글. 얼굴 천재지변. 오, 아주 좋다, 굉장히 좋아. 얼굴 브라이트합니다. 천재 네, 지변. 천재 지변.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도 같이 오늘 인사드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최윤경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 성대모사 한번 하고 인사할까요? 아,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왜 방법 내 얘기는 없습니다. 뺍니까? 죄송한데 망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